오늘은 이제 어깨 관절 질환들 중에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외래로 이제 어깨가 아파서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반수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 내지는 회전근개 염증과 같은 회전근개 질환 때문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어깨에 힘줄이 찢어졌다고 들으셔서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하게 된다면 뭐 급하게 빨리 하는 게 좋은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거에 대해 답을 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대표적인 어깨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어깨에 생길 수 있는 질환 중에서 한 반수는 이제 회전근개 병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힘줄은 어깨를 감싸서 어깨 관절의 운동을 만들어주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대표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퇴행성 변화 내지는 잘못된 힘을 받아서 생기는 외상적인 원인에 의해서 찢어지게 됩니다. 이 MRI를 보시면 어깨 이제 근육과 뼈가 연결되어 있는 힘줄이 건강하게 보이는 반면에 오른쪽 MRI를 보시면 회전근개의 힘줄이 찢어져서 근육 쪽으로 말려 들어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관절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보게 되면 왼쪽같이 정상 힘줄은 혈관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는 윤기가 흐르는 건강한 모습이 보이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찢어지게 되면 오른쪽처럼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이지 않아야 할 이제 관절 내부에 연골이 보이고 힘줄이 붙어 있어야 했던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완전히 찢어졌다 해서 전층 파열이라고 의사들은 얘기를 하고요. 정확히는 이제 극상권 완전 파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두면 저절로 낫지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꼬매는 치료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처음과 같이 완전히 찢어져서 이제 관절 내부가 보이는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회전근개의 힘줄의 일부가 찢어짐을 볼 수가 있고, 의사들끼리는 이제 고등급의 부분층 파열이라고 칭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꼬매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분명히 터지기는 했으나 겉에만 생체기가 좀 났죠. 이거는 이제 중간 등급의 부분층 파열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굳이 꼬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힘줄이 마치 이제 옷감이 닳아서 보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등급 부분층 파열이라고 칭하게 되고 수술적 치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위치라든지 정도, 크기, 양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힘줄이 찢어졌는데 꼬매야 됩니까? 물어보면 사실 이렇게 다양한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침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술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정확히 답하자면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의문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파열을 그냥 두면 저절로 낫나요? 즉 자연 회복 여부. 두 번째는 파열이 발생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해지나요? 그리고 그러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즉 파열의 자연사. 세 번째는 이제 수술을 하면 파열이 완전히 낫나요? 회복 후에 그것이 다시 파열되는 재파열이 발생할 수 있나요? 즉 수술 후에 재파열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답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수술이 몸에 부담이 많이 되나요? 즉 수술에 따른 부담을 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논란의 여지 없이 답할 수 있는 팩트들을 좀 먼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찢어지면 거의 저절로 낫지가 않습니다. 한번 찢어지면 진행 가능성이 항상 있고요. 고등급의 부분 파열일 경우에는 30에서 35%, 그리고 전층 파열로 넘어가게 되면 한 반수 50%는 5년 이내에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술은 초기일수록 쉽고 성공률이 높은데, 나이가 많거나 파열이 어느 정도 이상 진행되면 봉합 후에 회복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파열률도 그에 따라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등급 이하의 부분 파열은 수술을 안 해도 진행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조기에 수술할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수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라도 진행 가능성이 높거나 진행이 확인되면 수술을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왼쪽은 이제 부분층의 고등급 초진을 봤을 때의 상태고, 6개월 뒤에 MRI를 좀 다시 찍었을 때 파열의 크기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초기라도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위험군을 나눕니다. 그래서 진행 가능성에 따라서 진행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군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부분 파열이거나 전증 파열의 일부, 그리고 대파열인데 근육이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그리고 65세 이상의 퇴행성 파열은 최대한 비수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충분히 받았는데도 계속 아프다 하면 수술적 치료를 이제 권유드리고요. 치료를 받았긴 했는데 아직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존적 치료, 조금 더 비수술 치료를 한 3개월 정도 더 시도해 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중간 위험군입니다. 65세 미만인 분들 중에 파열 크기가 한 1cm 미만이거나 회전근개 케이블이라고 하는 특정 부위가 손상이 있거나 내지는 퇴행성 파열의 진행이 확인되면 수술할지 비수술할지를 환자분과 논의를 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면서 볼지 아니면 수술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환자분의 성향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똑같이 파열이 돼도 나는 수술은 절대 하고 싶지 않다.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어깨를 좀 아껴 쓰는데 자신이 있다 하시면은 수술은 우선 보류하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어깨를 많이 쓰시는 이제 노동 일을 하실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즉 환자의 상황, 직업이라든지 운동 요구도, 그리고 수술 후에 3개월 동안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지 환자분과 이제 상의를 거쳐서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위험군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외상성 전증 파열, 이게 다쳐서 갑자기 생기신 파열이거나 퇴행성 파열이라도 급성기로서 갑자기 어깨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특정 자세에서의 힘이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수술이 늦어질수록 결과는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파열은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절로 안 낫는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파열의 진행 가능성은 항상 있고요. 진행될수록 그 가능성이 더 빨라진다고 치료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수술을 하면 파열이 완전히 낫는지는 보통 파열 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 크기가 2.5cm 이하면 조금 시간을 두고 볼 수 있고요. 2.5cm보다 좀 커지면은 진행하기 전에 빨리 수술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수술은 몸에 크게 부담이 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관절경 수술이기 때문에 최소 침습 수술이라서 몸 자체는 부담은 안 됩니다. 하지만 재활 기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생겼을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내지는 다른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